2024년 정도 되면 실리콘 음극재 충전 그 양이 한 7% 정도로 될 걸로 추정을 합니다, 시장은. 그러니까 그만큼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좀 굉장히 넓어진다 보는데, 전반적으로 대주전자재료를 말씀드린 거는 작년 기준, 21년 기준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실리콘 음극재 매출이 210억이니까 전체 전사 매출 볼륨의 10%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단도 대주전자재료가 21년 기준에 176억이니까 상당히 좋은 어떤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이 소재들은 조금 또 이제 특이한 게 사실 딱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이렇게 걸쳐서 하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양극재하고 포스코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 다 하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 건 염두에 두고 이제 음극재 중에서도 실리콘 음극재가 점점 중요해지고 기술 개발이고 초기 단계니까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된 주목할 기업들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야기되는 종목들은 뭐 대주전자재료, 그다음에 한솔케미칼, 그다음에 포스코케미칼, 이녹스 이런 종목들이 실리콘 음극재 소재를 하는 회사들로 열려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실리콘 음극재도 약간 뭐랄까 부피 팽창에 대한 이슈가 조금 난제로 남아 있고 그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시장 개화 초기에서 이게 SiOX 기술과 SiC 기술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저도 기술적으로 설명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실리콘 음극재 기술로도 또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SiOX라는 기술과 그다음에 SiC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로 나뉘는데 어떤 것들이 개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관련된 밸류 체인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주전자재료나 한솔케미칼 그다음에 포스코케미칼, 이녹스 이런 종목들이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도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을 좀 추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포스코케미칼이야 말씀드린 것처럼 음극재, 양극재 광범위하게 이제 하는 거고요. 한솔케미칼이나 이녹스 첨단 소재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지주사 아닌가요? 그쪽도 이제 원래는 뭐 반도체 소재 막 이런 쪽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좀 범위를 넓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마 뭐 이녹스 같은 경우도 하고는 있지만 뭐 전체 매출 볼륨에서 그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언급드렸던 그런 종목들 가운데 그럼 어디를 봐야 될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본다면은 그나마 그 언급드린 종목들 가운데 대주전자재료를 좀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도 이제 그것도 관심이 있어요. 이제 소재 업체들은 다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뭐 반도체나 LCD 같은 경우 사실 소재 매진하는 것보다 이셔빈제 소재하는 게 훨씬 낫죠. 그죠? 그렇죠. 여러 업체들이 막 지금 다 뛰어들고 이제 그게 모멘텀이 되는 건데요. 그럴 경우 이제 뭐 큰 업체, 예를 들면 뭐 LG화학이 뭐 이런 경우도 다 연관이 되겠지만 그런 데보다는 이제 조금 더 포션이 있고, 시장 캐파는 조금 작은 애, 그런 데를 선호한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토픽을 대주전자재료로 보고 있습니다.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대주전자재료를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실리콘 함량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갈 거냐 보는데요. 이게 실리콘 음극재 첨가 비율에 따라 충전 시간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한번 잡아드리면 실리콘 음극재가 예를 들어서 5%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은 충전 시간을 30분 정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실리콘 음극재가 한 15%까지 내려가면 전반적으로 충전 시간이 20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리콘 음극재가 20%까지 만약에 올라가면 충전 시간이 10분 안으로 떨어진다. 완충하는데, 그죠?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이론상으로 어느 정도 첨가를 하느냐의 비율에 따라 기술적인 난이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뭐, 충전 속도가 엄청나게 떨어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충전하러 가가지고 30분, 1시간씩 기다리는데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나온 것도 현대차 같은 데서도 보니까 그 전에 뭐 1시간 반 하다가 요즘 뭐 25분인가 20분이면 그 완충은 아니고 한 80%까지가 급속 충전이 뭐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돈도 비싸겠죠. 당연히 비싸고, 또 급속 충전을 하는 충전기가 많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아마 전체 급속 충전기를 아마 한 5,000개 정도밖에 못 갈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그렇겠죠. 아직은 그냥 완속으로 하는 게 많겠죠. 완속으로 하는데, 근데 사실 고속도로 어디 지방 내려가면서
1시간 거기 기다려야 속 터지죠. 속 터지잖아요. 뭐 우리가 뭐 밥 한 끼 먹고 갈 수는 있겠지만. 요즘 뭐 데이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무제한 안 쓰시는 분들은 몇 개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 몇 기가 지나면 3G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속 터져서 못 써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구 부산 사이에 한 3시간? 뭐 대구 그렇죠. 대구, 서울 대구만 해도 차를 몰고 가면 안 막히면 한 3시간 정도면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간에 서가지고 1시간을 충전하고 있어라. 이러면 속 터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터져요. 그러니까 돈 내고 빨리 하죠. 빨리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2024년 정도 되면 실리콘 음극재 충전 그 양이 한 7% 정도로 될 걸로 추정을 합니다. 시장은. 그러니까 그만큼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좀 굉장히 넓어진다 보는데 전반적으로 대주전자재료를 말씀드린 거는 작년 기준, 21년 기준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실리콘 음극재 매출이 210억이니까 전체 전사 매출 볼륨의 10%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단도 대주전자재료가 21년 기준에 176억이니까 상당히 좋은 어떤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사 옆에 신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본사의 4배 규모로 신공장을 짓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를 전담하는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객사는 여전히 실리콘 음극재 고객사는 LG 에너지솔루션과 그다음에 EV 등으로 볼 수 있겠고, 캐파로 본다면 24년 말 기준으로서는 10,000톤 정도가 되는데 25년까지는 2만 톤까지 캐파를 늘립니다. 아마 이 2만 톤 캐파 메인은 얼티엄 셀즈로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판매량이 19년도에는 대주전자재료가 약 50톤 정도를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2020년도에는 160톤으로 3배가 늘었고 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380톤으로 그것보다도 또 2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하급 수준으로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대주전자재료 기술의 핵심은 마그네슘을 활용하는데 이 기술 장벽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술 장벽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주전자재료의 기술적인 장벽이 높고 전체 전사 매출 볼륨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매출을 실리콘 음극재를 하고 있고 또 볼륨 성장을 위해서 지금 2배 이상의 캐파 증설을 하기 위한 공장 증설이 실제로 들어가서 2023년, 24년에 대응을 먼저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성장성을 충분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뭐 탑픽으로 좀 삼을 수 있겠습니다.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강론 한 가지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